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가상화폐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2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Russian invasion could happen at any time.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법의 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군사적 침공은 몇 주 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동시에 러시아가 외교적 해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ABC 뉴스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 이전에 러시아가 군사적 침공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고 중국이 이를 지원할 경우에는 중국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에도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보좌관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침공 시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가스관 사업은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을 위해서 필요한 전체 병력 15만 명 가운데 70%가량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집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11만 명의 병력을 국경지대에 집결했다고 전하면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을 굳혔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200 미만의 소액 가상화폐 결제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 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가상화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시세는 다시 4만 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들이 가상화폐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자본 차익 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건데요. 가상화폐 조세 형평법 개정안은 소액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고요. 가상화폐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함께 분석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보다 결제할 때 시세가 올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소액 결제까지 일일이 다 보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3만 5천 달러까지 추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함께 보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하나금융 투자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일회성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네,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임금 소송과 관련한 일회성 충당금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영향을 제외하면 사업 정상화 이후에 최대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력 시장에서의 수주 환경도 긍정적입니다. 유가 회복으로 중동 발주 여력이 개선되고 있고요. 북미 시장 수요 증가로 잔고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국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상화된 이익률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호텔 신라에 대해서 3월 이후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22년에도 면세 환경은 중국의 내수 면세 강화 그리고 국내 후발 면세점들의 마케팅 강화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4분기 결과에 근거했을 때 호텔의 투숙률 회복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적화된 사업 모델을 충분히 이어갈 전망인데요. 22년 1분기 오미크론 확산과 북경 올림픽으로 1월과 그리고 2월 대비해서 3월에는 점진적인 통관 회복이 기대되고요. 3월을 앞두고
향후 거래량 확대에 따른 하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B금융 리포트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임금 소송 패소까지 겹치면서 현대중공업의 작년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후판 가격 공사 손실 충당금에 대한 설정 효과 등으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각각 흑자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 성장 이후 현대중공업이 보여온 타 조선주 대비 밸류에이션 강화가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배경에는 먼저 압도적인 1위 브랜드 파워, 그리고 원가의 경쟁력,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또 보장되는 방산 부문의 성장 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함께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3가지 회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4일 코스피 지수가 3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세였습니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우리금융지주를 22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는 KB금융이 있고요. 3위는 SK하이닉스, 2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담겼고요.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5위의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할인 요인인 예금보험공사 잔여 지분이 연내로 매각 완료될 예정이고요. 자본 비율 상승으로 비은행 자회사 인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증권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이죠. 은행업 내에서 가장 증액폭이 클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저평가고 은행 내에서도 가장 높은 배당이익률이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1위의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이후를 업황 반등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전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큰 손님이 입증됐는데요.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 인텔을 제치고 매출 기준 1위에 오른 삼성전자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도체 구매 액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해줬습니다. 이 외에도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삼성이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을 다음 달 선보입니다. 비은행권 금융사 중 통합 앱을 내놓은 것이 삼성이 처음인데요. 이 잠자던 공룡이 금융 플랫폼 전쟁에 참전하면서 핀테크 생태계가 또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시젠이 5위입니다. 4위는 위메이드 있고요. 3위는 BH입니다. 2위에는 테스나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1위에 올랐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시총 상위 종목에 또 게임주들이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4위의 위메이드가 NFT 투자와 또 NHN 빅풋과의 계약 체결 소식에 장중 급등세를 보였죠. 15% 상승 마감했고요. 1위의 카카오게임즈는 자신들의 주력 게임인 오딘의 구글 플레이 매출이 1위 자리를 수성했다는 소식에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증권가에서는 P2E와 NFT를 활용한 신작 게임 출시도 기대가 된다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격포제가 이어지면서 무려 11%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서 순매수한 코스피 탑5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가 5위입니다. 4위 하이브가 있고요. 3위는 크래프톤이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SK이노베이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4거래일 연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연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전거래일 드디어 장중 50만 원대를 터치했죠. 이날은 LG엔솔과 GM이 배터리 합작 사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이죠. GM 회장이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LG엔솔과 협력을 지속하면서 조만간 사공장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던 점도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크래프톤 주가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전에만 5%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1월 내내 물량을 팔았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선 배경에는 신작 기대감이 자리하는데요. 2022년 크래프톤은 대형 신작 2개를 공개합니다.
가 1, 2위권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5위의 펄어비스는 증권사에서 긍정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올해 신작 출시와 내년 메타버스가 대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분기에는 자회사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4분기에는 붉은 사막의 글로벌 출시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P2E와 NFT를 모두 도입한 메타버스 게임 도깨비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보는 수급 탑5였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헤드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오미크론이 이제는 계절적인 독감, 감기 전환 기대감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주목했고요. 그중에서도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소개했고요. 종가는 19,750원,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P2E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메이드 소개했고요. 실적도 양호하고 자체 토큰 출시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메이드는 종가 13만 4,200원, 목표가는 14만 8천 원입니다. 네, 한균수 매니저는 현대 기아의 세시를 또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신 소개했고요. 차량 부품 판매가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신은 종가 7,680원,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했습니다. 전거래일 시가총액 상위주들에서 또 게임주들이 두드러졌죠. 그 안에서 최현덕 매니저는 M게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웅 온라인을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하기로 밝혀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M게임은 종가 9,400원이고요. 목표가는 12,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성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개발사죠. 라온테크 소개했고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또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온테크는 종가 42,000원이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했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전자부품 그리고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이 식각 사업 등 앞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가능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종가 28,050원, 목표가는 31,000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LG화학 등으로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정밀 화학 업체입니다. 한동화성 꼽았고요. 앞으로 또 전해질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화성은 종가 15,350원, 목표가는 17,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선 매니저는 이 세계 식량 곡물지수 최고치에 따른 수혜주로 함께 대상을 소개했고요. 무려 2천억 원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상은 종가 22,750원,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쏙쏙 찾아주는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새해 들어서 주식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장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저희 버티게 해준 히든카드의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DY가 저희 어느덧 75% 수익을 달성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이 종목 DY를 이제 보면서 차트를 계속 이렇게 좀 주봉이나 좀 압축해서 좀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상승을 해도 PBR 0.8입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전남에서 아마 가장 복지가 좋은 회사인데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죠. 네, 요즘 초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주말 사이에 돌아왔더니 또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안국약품이죠. 네. 장중 14%까지 저희 수익을 달성했어요. 네. 안국약품 차트 네, 앞으로가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시장이 저점을 찍고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골라볼지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오늘의 네. 첫 번째 히든 카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좋잖아요. 경남제약도 네. 오늘 뭐 종고점 20% 가고 수젠텍도 거의 뭐 17%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간 진단 키트주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 건 굳이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인데 30초 만에 진단 키트 감염 여부를 코로나19를 감염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30초 전자 진단 키트입니다. 진단 키트 요새 없어서 못 사고요. 가격도 네. 너무 비싸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나 식당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를 못 가잖아요. 네. 그걸 사서 어디서 하냐면 저녁에 집에서 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 수요가 매출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하루에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3번 하시는 분도 있고 엄청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 4만 명대 이제 3만 5천 명대 되는데 앞으로 10만 명대, 20만 명대 가면 이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에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가능 여부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마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진단 키트 안에서도 사실 종목별 희비가 많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종목만 고른다면 상한가를 거뜬하게 찍을 수 있는 것도 진단 키트 관련주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박준남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5배 정도 나오고 순이익이 한 8배까지 나와버렸네요. 엄청나게 아주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30초 만에 1박 2일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를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날 받을 수 있는데 30초 만에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꿈의 종목 드림텍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일동제약 그리고 수젠텍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9에서 17%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인공이 바로 드림텍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호재 짚어보겠고요. 화면으로 현재가 만나보시죠. 네, 드림텍 현재 1.39%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제가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선절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9,000원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손절가도 꼭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히든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히든카드 공개해 볼까요? 네, 요즘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 처음에 그 운봉이 딱 장대 운봉이 나오면서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50 2차 전지 관련의 핵심 소재 리튬 가격의 키워드입니다. 네, 요즘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새해만 들어서도 37%나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죠. 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냐면 희귀 소재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막 어디 가서나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한 소재예요. 예, 희귀 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희귀 강물과 관련된 오늘의 종목도 함께 공개해 볼까요? 네, 바로 포스코의 계열사 자회사 포스코 엠텍입니다. 네, 리튬 가격이 오르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포스코 엠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어떤 호재들 있을지 짚어보겠고요. 화면으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 상승하고 있습니다. 7,38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가격 전략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목표가는요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9,500원이고요.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오늘도 히든카드에서 새로운 두 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